자, 부동산 매거진 절세TV 윤나겸 세무사와 함께 오늘은 상속에 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서울전화 02-6676-0335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좀 연세가 있어가지고요. 네. 같이 동거를 한 6년 정도 했는데, 네. 지금 동거주택 상속 공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동거주택 상속공제요? 예.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1년은 좀 따로 살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합쳐가지고, 네. 예, 그럴 경우에 상속 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6년 중에서 1년을 제외한 나머지 5년을 인정을 받는 건지, 예, 그 문제하고요. 또 최근에 다시 같이 살기 시작한 때부터 10년을 함께 계속 거주를 해야 하는 건지, 네. 예, 그걸 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처음 들어보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동거를 인정받으려면 10년 이상의 동거 기간이 필요한데 그 중간에 1년 정도를 떨어져 지낸 기간이 있다. 자, 그렇다면 1년으로 인해서 그 전의 기간이 모두 소멸이 되는 건지 이거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상속공제 요건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동거주택 상속공제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속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요건이 잘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긴 하세요. 그래도 우선 궁금하시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일 경우에 일단은 해당되고요. 이 거주자가 부모님과, 그러니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살았던 집이 있을 때 상속가액의 100%를 6억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추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6억 원은 순자산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뭐 집이 있다면 이걸 받은 금액 중에서 혹시나 뭐 대출금이 있다든지 뭐 전세금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게 부채거든요. 그거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6억까지 추가로 이제 그 집을 상속을 받는다면 해주는데 이 요건이 보통 피상속인을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분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분하고 함께 살았던 가족이 있어요. 이렇게 함께 살았던 집이 계속해서 10년 동안 1세대를 구성을 했을 때 그리고 돌아가신 시점에 거주하던 집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6년을 함께 사셨고 1년은 사정상 따로 살았고 이제 이 10년이라는 시점을 어떻게 계산을 할지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1년이라는 시점이 따로 살았다면 사실 앞에 6년 같이 산 거는 이제 없어지고 이 시점부터 다시 세팅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이제 예외적으로 다른 경우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6억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요건이 조금 까다롭죠. 특히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해서 10년 동안 그 지속적으로 함께 한 집에 거주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한 집이라고 하면 또 이제 이사를 여러 번 다니실 수도 있잖아요. 이사를 옮겨 다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계속 함께 사셨어야 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러니까는 최대 한도가 이제 6억 원까지. 네. 순자산, 전세값 이런 거 빼고 6억 네네. 원까지이고 성년이 된 시점부터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는 그런 문구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미성년자일 때는 당연히 부모님들하고 이제 같이 살기 때문에 그거 빼고 성년이 된 시점부터니까 이제 이건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1년 정도 뭐 따로 거주를 하셨다면 세대를 합친 시점부터 다시 10년을 채워야 한다는 거. 이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요건 채워야 되는 거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가장 크게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배우자한테 이 집이 넘어갔다면 그때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이것도 법이 바뀌었거든요. 이 문제는 보통 부부가 이제 한 집에 살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배우자분이 집을 상속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는 동거주택 상속속 공제가 안 되고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자녀들한테 자산이 넘어갔을, 집이 넘어갔을 때만 혜택을 줄 수 있고요.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돌아가신 시점에 갖고 있던 집이 사실 이제 한 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때는 제가 아까 1세대가 집 한 개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을 한 개 갖고 있는데 소득세법에도 집 한 개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이제 2개가 됐을 때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대체취득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러니까 그렇게 집을 갖고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있고요. 혼인으로 인해서 이제 집이 함께 합쳐졌을 때 그때 먼저 5년 안에 처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거주택 상속 공제할 때 배제한다든지 왜냐하면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집을 한 채를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혼인이라든지 동거봉양이라든지 일시 대체 취득이라든지 그렇게 갖고 있을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요건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들에 대해서는 괜찮다. 이제 10년 동안 집을 다른 걸 갖고 있었어도 괜찮고요. 하나 더 체크를 할 게 이제 있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따로 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네. 아무 이유 없이 따로 살면 혜택을 못 보는데 왜 군대를 가신다거나 이제 대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프셔가지고 1년 이상 장기 이제 치료를 요하셔서 질병이 있으시다거나 네. 아니면 근무를 이제 외국으로 파견이 되신다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앞에 이거 인정해 주고 나서 이제 추가로 그 기간은 계속한 걸로 보고 플러스로 4년만 더 채우면 해주는 요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로 살았는지 그냥 따로 나가 살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1년 동안 어떻게 따로 살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서울전화 6676-0335번으로 전화 계속 받고 있습니다.